안녕하십니까. 산불 관련 KBS 뉴스 특보 시작하겠습니다.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진화 작업이 다시 본격화되었습니다. 산불 현장에 나가 있는 추희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영 기자, 먼저 현재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아침부터 진화헬기가 속속 투입되고 인력도 직결하는 등 진화 작업에 혈기를 띠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내일 오전까지는 주부를 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은 금강송이 모여있는 소강리 군락지까지 근접했고 신라 천룡고찰 불영사까지 위협했는데요. 산림청장은 방금 전 브리핑에서 지난밤 진화 작업으로 금강송 군락지 방어에는 일단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당국은 또 이들 지역에 불길이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 소강리와 36번 국도에 방화선을 구축하고 진화 헬기를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울진 산불 진화에 동원되는 헬기는 50여 대, 진화 인력은 4,200명입니다. 관건은 바람입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오후 들어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고 짙은 연무까지 더해지면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15,000헥타르로 확대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산불 현장의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에서 10m로 지난 4월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주민들 대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울진군 10여 개 대피 시설에는 현재 주민 260여 명이 모여 있습니다.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채 산불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이재민이 모여 있는 울진 국민체육센터에는 주민 160여 명이 강당에 마련된 텐트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만큼 코로나19 감염 가능성도 있어 자원봉사자들이 수시로 방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령자들을 위한 심리 상담과 민원 처리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온종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 SK 등 대기업들이 100억 원 넘는 기부를 했고 전국에서 생필품과 구호품 지원, 자원봉사자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울진군은 집을 잃은 주민들을 위해 임시 조립주택 100채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울진 산불 합동 상황실에서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강릉 옥계에서 난 산불은 동해로 번지면서 사흘째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바람이 잦아들면서 오늘 오전 중에 주부를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탁지은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산불이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난 가운데 강릉과 동해 일부 지역에서는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시에서 가장 불길이 강한 지역으로 알려진 곳이 백봉령과 초록봉 인근 마을인데요. 날이 밝은 이후 산불 진화 헬기가 다시 현장에 투입돼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밤사이 목격됐던 불길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곳곳에서 여전히 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 헬기 25대와 함께 지상 진화 인력 1,800여 명을 투입해 오늘 오전 중 주부를 잡는다는 목표입니다. 오늘 새벽 기준 강릉 옥계와 동해시의 산불 진화율은 아직 50%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산불 발생 초기에 비해 초속 2, 3m 수준으로 바람이 잦아들면서 진화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건조경보가 이어지고 있고 오후에는 곳에 따라 돌풍이 불 수 있다고 예보되면서 긴장을 늦출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는 이번 산불로 강릉과 동해에서는 주택 등 건물 90여 동과 산림 최대 40제곱킬로미터가 불에 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산불이 번지면서 긴급 대피한 주민들 대부분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만 주택 피해를 입은 강릉과 동해시 주민 27가구 47명 등은 임시 주거시설 등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해시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탁지은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여러 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KBS 재난미디어센터를 연결해서 현재 전국의 산불 상황과 예상할 수 있는 진화 시점 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현재 꺼지지 않은 산불 전국적으로 몇 곳이나 됩니까? 네, 주말 동안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산불이 발생했었는데요. 어젯밤 늦게 울산 울주군의 산불이 진화되면서 지금은 붉게 표시된 5곳의 산불만 남았습니다. 강원도 영월은 나흘째, 대구는 열흘째 산불이 이어지고 있고요. 대형 산불로 번진 경북 울진, 그리고 강원도
강릉 동해에서도 계속해서 산불이 진행 중입니다. 이들 지역의 실시간 상황을 KBS 재난감시 CCTV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백봉령입니다. 여전히 산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다만 연기가 전반적으로 가라앉은 모습에서 지난 주말보다는 대기가 안정되고 바람이 잦아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 7호선 울진 죽변 지점입니다. 연기가 도로 위를 뒤덮어서 시야가 다소 흐린 상태인데요. 산불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은 만큼 운전할 때 안전거리를 충분히 둬야 하고요.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규모가 가장 큰 울진과 동해의 산불, 앞으로 남은 진화 구간은 얼마나 됩니까? 네, 산림청이 KBS에 제공하는 산불 상황도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산불입니다. 불은 그제 새벽 강릉시 옥계면에서 시작해서 강한 서풍을 타고 동해시로 번졌습니다. 상황도에서 붉은 선은 아직 불길이 남아있는 구간이고요. 노란 선은 불길이 잡힌 곳인데요. 어젯밤만 해도 붉은 선이 많았지만 이렇게 최신 자료에서는 대부분 노란 선으로 바뀌었습니다. 밤사이 불길이 상당 부분 잦아든 건데요. 다만 앞서 CCTV를 통해 보신 것처럼 산 능선 사이사이에는 여전히 화선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울진입니다. 울진 산불은 바람 방향에 따라 확산 양상이 3번이나 달라졌습니다. 먼저 발생 초기에는 바람이 북동쪽으로 불면서 불이 북쪽의 삼척 방향으로 확산했는데요. 토요일 낮부터는 바람이 이렇게 남동쪽으로 바뀌면서 불이 울진읍을 향했습니다. 한때 도심을 위협하기도 했지만 이 고성리 일대에서 방어선 구축에 성공하면서 확산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부터 갑자기 북동풍이 불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산악 지역에 남아있던 불길이 이렇게 남서쪽을 향해 번진 건데요. 산림과 소방당국은 이제 이 지역에 불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진화 작업의 관건은 바로 바람인데 오늘 바람 상황 어떨 것으로 예상됩니까? 네, 먼저 위성 영상을 통해 어제와 오늘 위성 바람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북서풍이 불었습니다. 연기도 남동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선명하죠. 그런데 어제 오후 상황을 보면 남동쪽으로 진행하는 연기띠 외에 서쪽, 그러니까 내륙 쪽으로도 연기가 퍼집니다. 뿌연 이 연기 탓에 낮인데도 시야가 흐려져서 헬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이렇게 바람이 급변한 원인은 이 지역의 지형 탓이 큽니다. 이번에 산불이 난 지역은 서쪽에는 높은 산이 그리고 동쪽에는 바다가 있는데요. 낮이 되면 해풍, 그러니까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기에 낮에는 계곡에서 서쪽의 산 정상을 향해 부는 바람이 더 강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기존의 서풍을 뚫고 낮 동안 오히려 동풍이 불게 된 겁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도 계속될 걸로 예측됩니다. 기상청 예보를 보면 잠시 뒤 11시 무렵부터 다시 동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동풍이 더 강해지면 울진 산불의 서쪽에 위치한 금강송 군락지가 위험해집니다. 산불 현장에서 소강리 금강송 군락지까지는 한때 500m 정도까지 접근했었는데요. 불이 나면 소나무 속 송지는 일종의 기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진화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여기에 남쪽으로는 보물급 건축물이 있는 이 분영사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림당국은 금강송 군락지에 저지선을 만들고 헬기 51대를 투입해서 집중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산불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이재민들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정부가 도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며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 일대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7채 가운데 19채가 산불로 모두 탄 마을을 문재인 대통령이 찾았습니다. 집도 보니까 불타서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거의 녹아내린 수준이에요. 밖에라고 다 했는데 천에 다 농사지어 지금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래 되니까. 이재민들이 모여 있는 대피소를 찾아서는
빠른 현장 수습과 복구를 위해 왔다며 위로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으니까 상실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워낙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 같습니다.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진에 이어 화재 피해가 우려됐던 삼척 LNG 기지도 찾아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철저히 방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피해 지역을 둘러본 문 대통령은 정부가 나서 바로 도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며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 일대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한 뒤 복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주택 등 사유시설에 대해선 복구비 70%, 공공시설은 50%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피해 주민들은 생계 구호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전기,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청와대는 강원 강릉시와 동해시에 대해서도 산불 진화가 끝난 뒤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초로입니다. 이번엔 산림청 상황실을 연결해서 자세한 산불 진화 상황과 오늘의 진화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산림청 정철호 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정철호 대변인, 일단 큰 산불은 두 곳인데 먼저 나흘째 지속되고 있는 울진 삼척 산불 상황과 진화 계획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저희가 좀 주불 진화를 목표로 했었지만 아쉽게도 주불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다행히 어제 밤에 그 바람이 잦아들면서 일부 이제 야간에 인력이 투입해서 진화를 했고요. 산불이 그렇게 많이 확산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기상 예보를 보니까 바람이 약하게 불고 있어서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인 진화에 나설 계획이고요. 어제보다 좀 많은 53대 헬기하고 진화 인력 한 5,300여 명 투입해서 오늘 주불 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울진 산불은 금강송 군락지 쪽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가 큰데 오늘 진화 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쪽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벌였는데요. 다행히도 아직까지 피해를 입지는 않고 있고요. 오늘은 또 바람이 또 반대 방향으로 좀 불고 있어서 그쪽 확산이 지금 더딘 상태입니다. 이쪽은 저희가 꼭 지켜야 될 어떤 우리나라 최고 보호림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산불 그 진화 헬기들이 좀 물을 많이 담을 수 있는 산림청 헬기 중심으로 그쪽에 배치를 했고요. 또 이쪽은 산이 험하다 보니까 물을 뜰 수 있는 담수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제 인공 저수조도 설치를 했고 또 그 물을 뿌릴 때 그 불이 좀 늦게 탈 수 있는 지연제인 리타던트라는 약재까지 섞어서 지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토요일에 발화해서 사흘째 지속 중인 강릉 동해 지역 산불 상황 전해주시죠. 네네. 강릉 동해 산불도 어제 저녁에 바람이 좀 잦아들어서 야간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지상 진화 인력을 집중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이제 진화가 이루어졌고 조심스럽게 오늘 오전 중으로 주불 진화가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화 작업 가운데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뭡니까? 지금 현장 제일 큰 어려움이 그 연무입니다. 지금도 헬기 영상을 보니까 불로 인해서 발생한 연기하고 아침에 발생한 안개가 뒤섞여가지고 지금 하늘을 덮고 있어서 헬기가 이 안개나 연물을 뚫고 지금 진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혹시 이것 때문에 진화가 좀 더 더뎌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큽니다. 혹시 산불이 민가나 마을 쪽으로 다시 내려올 경우 주민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행동 요령도 짚어주시죠. 네, 이번에 보니까 강풍이 불면서 이렇게 산불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또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좀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걱정이 큰데요. 그 인근에 계신 분들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좀 미리미리 좀 불에 탈 수 있는 물건들을 좀 치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중요한 물건들은 미리미리 좀 챙겨두셔서 좀 피해가 안 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고요. 불이 다가오면 끄려고 하시지 마시고 우선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좀 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림청 정철호 대변인이었습니다. 이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시청자가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통해서 산불 지역의 피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찬 기자, 산불 관련 제보 영상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이제 산불 피해가 가장 큰 경북 울진 지역 제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아침 8시쯤 시청자 권호열 씨가 출근하면서 찍은 영상인데요. 산불 영향권에 들었던 울진군 울진읍의 모습입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읍내를 덮은 상태인데 불은 보이지 않지만 연기로 매우 쾌쾌하고 몸에서도 불 냄새가 항상 배일 정도라고 합니다. 예. 다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은 산불 영향권에 있는 울진군 북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 7시 시청자 전서현 씨가 찍은 영상에서는 바로 건너편 아파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연 연기가 가득 찬 상태입니다. 네. 바람은 잦아들었지만 이곳에서도 제도 보일 정도라고 하니 산불 확산에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기가 자욱한 상황이라고 동해 삼척에서도 같은 제보가 오고 있고요. 새벽에는 여전히 불이 번지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울진 두천리에서 오늘 새벽 2시에 찍은 영상인데요. 우사 바로 앞에 산 능성이마다 불길이 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가까이 와 있겠습니다.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우사에서는 이제 소 60마리 정도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제보자 장동학 씨 가족은 저지선을 구축하고 물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오전에 다시 연락이 닿아서 한번 연락을 다시 해봤는데 예. 해가 뜨면서 헬기가 진화 작업 중이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우사에서는 새끼 한 마리 또 태어났다고 합니다. 다른 피해 지역인 강원도 삼척 원덕읍의 새벽 5시에 촬영된 영상인데요. 산 능선을 따라 불길이 빨갛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서 불길이 마을 바로 앞산까지 번졌다고 하는데 시청자 김명진 씨는 다른 지역에 사는데 어머니 안전이 걱정돼 3일째 이곳에서 함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울진 삼척 지역 피해 상황 제보를 받았는데 네. 박 기자, 영상 제보 방법 안내해 주시죠. 네, 먼저 카카오톡에서 KBS 뉴스 혹은 KBS 제보를 일단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예. 검색을 하시고 나서는 평소에 대화를 할 때처럼 제보 내용과 영상, 사진을 보내시면 됩니다. KBS 뉴스 어플리케이션이나 전화 02-781-4444로 제보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사회부 박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산불 현장에서는 불길과 연기에 휩싸인 도로를 뚫고 달리는 차량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현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골짜기를 따라 난 좁은 국도, 양옆은 온통 불바다입니다. 자욱한 연기에 가려 앞도 보이지 않다 보니 맞은편에선 차들이 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냥 거기 쫓고 지나갔어요. 불 양쪽으로 있는 데를. 상황이 좀 급박했었어요, 그때는. 경북 울진에서 난 산불이 강원도 삼척으로 번지면서 두 지역을 잇는 7번 국도는 말 그대로 불길이 됐습니다. 불길에 휩싸였던 7번 국도입니다. 이렇게 다 타버린 도로 주변은 당시 위험천만했던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번 국도와 36번 국도 등이 통제되긴 했지만 일부 구간에선 주민들이 직접 나서야 했습니다. 도로 양쪽에 불이 다 붙어가지고 불꽃이 도로가 안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저 동네 주민들 모여가지고 차단하고 물 뿌리고 그래도 차들이 많이 다니고. 불이 나면 진화와 주민 대피가 최우선이다 보니 한적한 도로 통제를 위한 기관 협조는 후순위로 밀리는 겁니다. 산림청이나 군청에서는 산불 진화에 최우선점을 두다 보니까 저희들 교통 통제에 이렇게 협조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상 좀 미미하다고. 하지만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기로 인한 충돌 사고나 열기에 따른 차량 화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화재가 확산이 예상된다면 그 지역을 경유하게 되는 도로 이런 부분들의 통제도 조금 더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협력 체계를 좀 강화해야 되는. 또 산불 소식이 들리면 운전자들도 이동 경로의 안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이번 산불에서도 보듯 산불이 나면 바람을 타고 빠른 속도로 불길이 번지기 때문에 당황하기 쉽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호준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산불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산불을 발견하면 119나 112에 즉시 신고해야 초기에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불이 작다면 나뭇가지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 끄면 됩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 갑자기 번질 수 있어서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산불이 번지고 있다면 신속히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불이 옮겨 붙기 때문에 바람 반대 방향으로 몸을 피해야 합니다. 산불이 난 곳보다 높은 곳으로 가지 말아야 하는 것도 기억해 둬야 합니다.
불길에 휩싸였다면 주위를 살펴 이미 탔거나 수풀이 적은 곳, 도로, 바위 뒤로 몸을 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탈 것이 적은 것을 골라 마른 풀을 긁어낸 뒤 엎드려서 불길을 피해야 합니다. 주택으로 불이 번질 우려가 크면 문과 창문을 닫고 집과 주변에 물을 충분히 뿌려줍니다. 가스나 기름통 등 불이 옮겨붙기 쉬운 물건은 미리 치워두는 게 좋습니다. 대피령이 발령되면 이웃에게 알리며 함께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에는 마스크나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게 중요합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국내 발생 21만 628명, 해외 유입 88명으로 모두 21만 716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하루 새 70명이 늘어 955명입니다. 사망자는 139명 늘어 치명률은 0.19%, 재택 치료 중인 환자는 115만 6,185명,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9.8%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가 준비 부족으로 혼란에 휩싸이면서 정치권에선 선관위를 향해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선관위는 송구스럽다면서도 부정 소지는 없다고 강조했는데 본투표일엔 확진자용 임시 기표소를 없애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에 국회는 예정이 없던 선관위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전투표율에 찬물을 끼얹었다, 대한민국 국격을 실추시켰다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선관위를 질타했습니다. 선관위 책임자 문책론도 나왔습니다. 소중하게 행사한 한 표가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한 겁니다. 대통령 선거는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서 한다는 헌법 규정도 위반한 겁니다. 관건은 본투표 당일은 문제 없느냐입니다.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경우 사전투표 혼란이 부정선거 논란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상당합니다. 선관위는 새로운 안을 오늘 오전 확정하기로 했는데 확진자용 임시기표소를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뒤 같은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럴 경우 확진자도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투표권을 보장하고 또한 질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인지 그 방안을 찾아서 선관위는 부정투표 가능성에 대해선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했다며 부정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관위에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고 본투표에선 이런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러시아 군에 포위된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서 재개된 민간인 대피 시도가 또 무산됐습니다. 안전 통로가 확보되지 않아 실패한 것인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상대방 탓을 하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심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리우폴의 민간인 대피 시도가 이틀 연속 실패했습니다. 현지 시각 낮 12시부터 9시간 동안 민간인 대피를 시작한다고 했지만 안전 통로 확보가 안 돼 결국 무산된 겁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안전 통로와 관련해 분쟁 당사자 간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민간인이 대피하는 동안 임시 휴전하기로 했습니다. 인도적 통로를 열어 이 민간인의 피난길을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은 그러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The most scary part is that there is no connection, no mobile internet. You cannot call or SMS or go online. No, it's cut off.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두 번째 대피 시도는 러시아의 포격으로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На жаль, я мушу констатувати, що сьогодні ми знов не змогли відкрити гуманітарний коридор через обстріли з боку росіян. 반면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군이 휴전을 지키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마리우폴은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통제하고 있으나 러시아군에 포위돼 완전히 고립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와 전기,
의약품과 생필품의 공급도 끊긴 상태입니다. 유엔은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피난민은 150만 명을 넘어섰고 민간인 사망자 수는 36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국 간 3차 회담이 이르면 오늘인 현재 시각 7일 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심연입니다. 전국 곳곳에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건조특보가 더 확대, 강화됐습니다. 강원 영동과 대구, 부산, 울산 등 경상도 곳곳에 건조경보가 발효 중이고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 영서와 충청, 전남 동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건조경보 지역은 대기 중에 실효습도가 25% 이하에 머물러 있고요. 이 건조주의보 지역은 대기 중에 실효습도가 35% 이하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발표한 산불 위험 등급을 보시면 건조특보 대부분 지역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높음 단계입니다. 특보 지역이 아닌 지역도 대기가 매우 건조한 곳이 많고 강풍특보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산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불씨가 더 번지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이 나지 않도록 온 힘을 쏟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건조한 성질을 가진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대선이 치러지는 모레도 맑은 하늘과 함께 서울의 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는 등 4월 초에 해당하는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건조함을 해소할 비 소식은 엿새 뒤인 일요일에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이 영하 2.6도 등 일부 내륙과 산지는 영하권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강릉과 대전이 12도, 대구가 14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오늘 지역에 따라 기온의 일교차가 20도 가까이나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몰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산불 상황은 이어지는 뉴스 특보와 정규 뉴스 등을 통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